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만을 알려드리는 특종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627 대출 규제로 5만 가구 규모의 서울지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형 평형 조합원이 2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1+1 분양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관리 처분 이후 다주택자 처분 시한으로 분양권을 팔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세가 됐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중장기적인 목표와는 배치되는 자기 모순에 빠졌습니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먼저 이주비 대출 봉쇄에 따른 정비 사업 차질이 본격화되고 있는 내용부터 알아보죠. 정비 사업의 핵심은 기존 거주자, 즉 조합원이죠. 기존 거주자를 다른 곳으로 임시 이주시키고 사업이 끝난 후 다시 입주시킨다는 구조입니다. 이때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이주비 대출은 실질적인 생계와 전세자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는 이 이주비도 틀어 막았습니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LTV 담보 인정 비율이 0%입니다. 특히 1+1 분양조합원은 자동으로 다주택자로 간주돼 금융권 이주비 대출이 불가합니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6에서 7%에 달하는 고금리로 시공사가 대출해주는 방법 외엔 대안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주비 없이 이주가 불가능하고 철거 및 착공이 지연돼 입주 시점이 연기되면서 공급량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1+1 분양조합원의 딜레마입니다. 가진 건 집이고 없는 건 현금이죠. 1+1 분양이란 기존 대형 평형 조합원이 2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주택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규제에 따라 대출이 전혀 안됩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이전 고시 후 3년간은 전매가 금지됩니다. 강남구와 서초, 송파,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입주 전까지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죠. 팔 수도 없고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현금 부자만 입주가 가능한 거죠. 이는 실거주 중심 정비 사업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조합원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5만 가구 멈춤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대기 중 정비사업장은 53곳입니다. 공급 예정 물량은 약 5만 가구입니다. 대표 사업지는 부가현 3구역과 신림 1구역, 노량진 1구역, 개포 주공 6, 7단지입니다. 이런 대단지들이 착공 또는 분양 단계에서 이주비 부족으로 제동이 걸릴 경우 입주 시점은 최소 2-3년 이상 밀릴 수 있죠. 서울 수도권의 중장기 주택 공급 절벽이 심화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 반응과 전문가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전문가 발언입니다. 시공사가 고금리 자금으로 대신 대출을 제공할 경우 조합 사업비가 수천억 원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 결국 현금이 없는 조합원은 신규 주택 공급에서 탈락하라는 신호로 비친다. 현장 중개업자의 반응입니다. 한양 뉴타운처럼 고가 지역에선 하나 팔고 싶어도 전매가 막혀 있어 출구조차 없다. 사실상 현금 있는 사람 외에는 사업에 남기 어려운 구조다. 양천구의 한 조합원은 이대로라면 정비 사업이 완전히 멈출 것 같아. 그동안 대출로 선 이주, 입주 후 상환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적 충돌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이주비 차단으로 정비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투기 수요는 억제하지만 실수요 조합원도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됐죠. 집값 안정 유도가 목표지만 공급 감소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공급이 줄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집값 재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만 차단되면 서울 외곽과 신도시 쏠림으로 지역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죠. 정책 지원 및 대안입니다. 정비사업 이주비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출 예외를 허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1주택을 인정해 LTV 40에서 50% 허용 등입니다. 정비사업 전용 정책금융 또는 보증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또는 서울도시개발공사 SH공사와 연계한 보증형 대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전매자 규정 합리화도 검토해야 합니다. 생계형 전매 등 일부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규제지역 내 세대분리 조합원 구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과 실제 거주 요건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정부 이번 대출 규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단기 목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중장기 목표와 정면 충돌합니다. 신규 택지 개발 여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서울 주택 공급의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마저도 멈추게 된다면 공급 절벽으로 2026년 이후 수도권 주택 대란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니라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정교한 설계와 정책 조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